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연대가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오늘과 오늘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연거와 단축 진료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오늘 투쟁은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등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늘 17일 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시 대학병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전공의들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사실상 의사파업 방지법입니다. 의료대란은 저희도 원하지 않으면서 협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는 오늘 9일이나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도 좀 신중하게 더 하고 그런 후에 대통령께 건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에게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현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장 240일, 8개월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연말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고 정의당을 향해서는 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왜 간호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뿐 아니라 그 누가 의사 일을 해도 그거는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사실 그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특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고요. 또한 관련 보건의료 지역 간에 굉장히 이 영역이 다툼 영역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민감한데요. 우리 지금 되게 13보건복지의료연대라든가 13개 단체에서는 이 간호법 자체가 지금 간호사에만 너무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법 조항 중에 총 31개 조항 중에서 21개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용돼 있고요. 나머지는 간호사 직역에 어떤 특혜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말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어떤 영역에서 같은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어떤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이 미반영되고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그런 처우 개선하는 조항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한 나머지 임상병의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업무를 가진 단체들에서도 자기들 업무 영역이 침범할 그런 우려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간호사법에 의하면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특혜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 3년간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모든 보건의료직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요.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는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 보건의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 11일에 정부에서 그런 어떤 중재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대폭 보강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조무사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장기 요양기관에서 현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간호법이 되고 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일을 염려가 있어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진료 시작이 됐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의료인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한번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달 우리 정부랑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 그리고 의원급 위주 그리고 대면 진료가 우선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의약품의 원화명에 대한 그 문제 생기를 갖다 막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었고요. 앞으로 세부 디테일한 것을 충분히 이제 정부랑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산업적 영리적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효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 이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의사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지방에서 아우성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2021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지금 0.81명으로 지금 세계 최하위입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그 연평균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0.55%인데 변해서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약 3.07%로 2.5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수 부족이라든가 한 국가의 의료 질평가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 가능 사망률, 하나는 국민 1인당 1년 동안 외래 진료 횟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고요.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 저희가 1위거든요. 그만큼 저희 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저희가 지금 연 14.7회로 OECD의 약 2.5배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더라도 저희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사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필수 의료 문제 때문에 대응했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과들이 의사가 부족해서 지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 방식이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부터 우리가 의사수를 증원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나오는데 14년 정도 걸리잖아요. 2038년이 되면 의사수 과잉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의사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배치,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그에 대해서 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재배치라는 게 여기 있는 의사를 좀 저기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슨 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정부랑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나 대학병원들이 브랜치를 갖다 수도권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 약 6,000병상이 향후 5년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들, 의사, 간호사, 기사들이 다 지금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있는 그 상급종합병원 어떤 브랜치들을 억제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 의사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의과대학에서 좀 더 지역 출신의 의사를 이렇게 많이 오게 하고요. 또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시니어 닥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저희도 특정 강력범죄라든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서 금고형 받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범죄에 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과잉입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직업 우리가 의료에 관한 범죄로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사실 사소한 교통사고라든가 단순 폭력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직업수행과 자유에 좀 침해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간호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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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비간호사 2만여 명은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 비간호사와 간호사 간 갈등의 쟁점은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이라고 명시한 간호법 1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총파업까지 예고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수기했다며 간호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